네, 안녕하세요. 토이스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1강 제도의 기본 이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고요. 1강입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제도에 대한 정의 설명드리고 제도의 규격 설명, 도면의 분류 설명, 도면의 크기 및 양식 설명, 도면의 척도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요. 제도란 그 일정한 규격에 따라 점, 선, 문자, 부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제도라는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규격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뜻은 도면을 작성하는데 정해진 약속과 규칙, 즉 룰이라는 것을 제도의 표준 규격이라고 합니다. 예, 룰로 이제 도면을 만드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예, 룰이 있다는 소리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도면의 크기는 A0에서 이제 A4 사이즈 크기를 사용해서 A 계열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접는 규칙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면의 양식은 회사마다 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큐넷 아시죠? 여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고 하는 요 시험, 실기시험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도면에 그려질 형상의 크기를 실물 크기로 또는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그리는 비율을 바로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 상세 내용은 거의 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이거 뒤에 설명 이제 여기 PPT 잠깐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첫 번째 강의예요. PT 한번 오겠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이제 캐드 가지고 그리는 건 아니고요.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도의 기본, 기본에 대한 이론을 한번 이제 살펴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라는 게 어떤 뜻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계 및 기구, 구조물, 설비 등의 형상과 크기, 구성을 일정한 규격에 따라 점, 선, 문자, 부호, 숫자 등을 사용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을 도면 작성 과정을 제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요. 따라서 이제 이 도면 있잖아요. 여기서 위에서 이제 그려진 작성된 이 도면은 제도 규격을 적용해서 설계자의 의도가 제작자 또는 사용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도면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오토캐드를 가지고 이제 2D로 도면을 이제 캐드의 명령을 익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그 명령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도면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틀과 양식에 맞게끔 이제 그리는 그 작업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또한 추상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도의 규격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도면의 작성자 및 제조자, 조립자, 영업자 등 누가 보더라도 그 형태, 그 모양, 의미가 똑같아야 한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원칙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도면이라고 얘기하면 그 작업 혹은 뭐 그 제품의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서로 이제 통해야 되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쓰죠. 한국말이 통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도면이라고 하는 걸 작성한 사람이 제조하는 사람이나 이걸 도면 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는 사람이나 기타 등등 도면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도면을 바라볼 때 만든 제작자, 이 작성자의 생각이 똑같이 서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이제 의견이나 이 어떤 의미가 똑같지 않다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르게 조립되거나. 그래서 이제 도면이라고 하는 건 그 작업의 그 제품의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면을 작성할 때는요, 정해진 약속과 규칙이 있는데, 그걸 바로 이제 룰이라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룰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제도는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 어떤 규격이, 즉, 룰이 존재합니다. 예. 이 KS 제도 통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해서 KS 규격을 쓰고, 이 규격에서 이제 제도 통칙은, 즉, 룰은 KSA의 0005번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기계 제도 쪽의 통칙은 KSB라고 하는 부분에 0001번으로 통칙이 즉 규격 즉 룰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KS 규격을 쓰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규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규격이 뭐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별 이제 표준 기호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게 국제 표준화라고 하는 어떤 기구가 ISO라고 하는 이 규격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 표준 기구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KS 규격이 있고 지수 규격이 있고 BS가 있고 안시가 있고 이제 DIN이라고 각각 있고요. 때로는 이제 뭐 실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면 우리나라 제품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KS 규격 따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이 미국을 가거나 일본을 가거나 독일로 가거나 영국으로 갈 때는 우리나라 규격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규격을 따라가야 되겠죠. 일본으로 만약 수출하는 어떤 제품이라면 지수 규격을 따라가야 될 거고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어떤 제품이라면
물론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계 스펙이라고 하는 거에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원청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규격을 맞춰달라. 그걸 뭐 안시 기준으로 해라. 뭐 ASME 뭐 다른 또 미국 규격으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표준 규격은 나라마다 그리고 국제 표준 규격이 따로 있다는 거 우리 좀 이해하고 가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면을 조금 분류를 좀 하면 대분류는 세 가지겠죠.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도면의 내용이나 표현에 따라서 이제 도면을 각각 분류하는데 여기서 이제 분류된 이런 항목들은 제가 실제로 이제 설계식을 몸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분해가지고 도면을 만들었거든요. 보통 이제 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견적 도면을 출도하겠죠. 견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이죠, 그죠? 견적도를 출도하고 승인 도면을 승인은 견적이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견적대로의 어떤 약간의 어떤 기술 스펙을 좀 표현하는 이런 도면을 주고요. 제작도는 이제 회사 내에서 제작하는 회사 내에서 설계하는 회사 내에서 쓰는 도면일 거고요. 납품이 될 때도 납품되는 도면이 따로 있습니다. 제작 도면을 이제 주진 않겠죠, 원청한테. 이거는 이제 회사의 보안이니까, 기밀이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서 이제 도면이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부품 한 개씩 그려지는 뭐 부품도가 있을 거고, 아니면 부품 한 개 한 개가 조립되는 형태, 혹은 그게 이제 분해도가 있을 수 있고요. 조립과 분해도가 이제 따로 있는 건 항상 제품을 조립만 하진 않고요. AS를 생각하고 혹은 뭔가 이제 관리가 유지 보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교환해야 될 텐데 그때는 분해도가 조금 꼭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스케치 도면이라고 해서 꼭 캐드를 안 쓰고요. 우리가 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도면도 하나의 도면으로 보시면 돼요. 내용에 따라. 그리고 표현되는 건 껍데기 외형을 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펼쳐서 전개도로 뜰 수도 있고요. 도면을. 그 다음에 입체 형상을 또 도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분류는 여기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 그건 좀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도면의 크기라고 나옵니다. 도면의 크기. 근데 도면의 크기가 그죠? 이거 왜 도면의 크기가 갑자기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관리적인 차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종이 용지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용지는 어떤 사이즈입니까? A4 주로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건 A4는 그죠? 예, 초등학생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A4 용지. 다만 이제 뭐 B4나 B5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만, 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B5, BC, B 계열도 좀 쓰긴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는요. 대학은 뭐 B 계열은 잘 안 쓰지만 회사에서는 B 계열은 또 더더군다나 많이 안 쓰겠죠. 아무튼요. 도면의 크기를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해놔야지, 그죠? 그 도면의 크기에 맞게끔 관리하는 사람들의 관리가 편해져요. 관리라는 건 사실 종이 크기만 있는 건 사실 아니고, 넘버링이라고 해서 번호도 좀 따로 있어야 되고, 뭐 몇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 규정이. 그죠? 규칙이 따로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적어도 도면의 크기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일괄적이어야지 관리가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 규격, 그죠? 아까 말씀드린 KSB의 0001번 그런 규격에서는 A 계열을 좀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용지 크기는 세로하고 가로의 비율로 해가지고 1대 루트 2라고 하는 요 규칙으로 종이를 쓰고 있어요. 요 밑에 좀 읽어보고요. 이따가 어쨌든 A 계열을 쓰면서 A 계열 크기로 종이를 접어서 쓴다는 것도 원칙으로 있습니다. 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A4는 요런 사이즈죠. 사이즈로 따지면 한 요 정도밖에 사이즈는 안 돼요. 그러니까 A4가 한 요 정도라면, 그죠? A3는 요거 A4 두 장이 A3고요. 그 다음에 A2는 A3 두 장이 A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이가 점점점 커져요. 지금 여러분들 뭐 8절지, 16절지, 이런 4절지, 2절지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죠? 그 절지라는 거. 물론 그 계열은 A 계열이 아니지만, 근데 종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죠? 근데 그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예, 굉장히 커요. 우리가 돕고자 하는 일부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A0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죠? 이런 사이즈들은 굉장히 커요. 여기 있는 사이즈만 봐도 여기 이제 밀리미터인데 841 곱하기 1180, 그러니까 1000이라는 단위 자체가 밀리미터로 보면 1미터가 넘는다는 소리예요. 그 종이를 도면을 펼쳐가지고 보기에는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큰 종이로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줄줄 말아가지고 잡아서 그렇게 이제 보관하지는 않고요. A 계열, 즉 A 사이즈의 어떤 형태로 A2나 A3나 A4 정도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할 때는 그 사이즈 A 계열 사이즈로 이제 접어서 보관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는 요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기 호칭이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요. 크기 호칭.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거 이제 자격증 기준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건 큐넷에서 제공하는 전산운용 기계제도 기능사 요구사항 중에 A2 용지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도면틀을 이렇게 만들고 크기를 만들어서 도면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심 마크나 한계를 지정해서 이제 하라고 돼 있고요. A2 사이즈 용지는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즈를 만들어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면의 크기가 물론 A2만 있는 건 아니고 A0부터 A4 용지까지 이런 사이즈를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지 사이즈. 그죠? 회사에서는 어떤 용지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많이 있을까요? 집에 있는 뭐 레이저 프린터단 어떤 프린터를 써도 보통은 집에서는 A4 용지 위주로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회사에서는 A4보다는 A3로 많이 용지를 뽑아서 확인하겠죠. 그리고 보관할 때는 A4로 접어가지고 또 보관하기도 합니다. 맞죠? 어쨌든 이런 A3나 A4 정도로 좀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 A2를 출력하는 복사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되게 엄청 커요. 물론 크기는 이제 복사기라기보다도 이제 플로터라고 하는 다른 장치를 써서 좀 이제 인쇄를 하겠죠. 그 옥 외 광고하는 광고 회사에서는 플로터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A0부터 A4 사이즈 중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길죠? 예, 그 느낌 혹시 보이시나요?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길죠? 그래서 이게 세로 가로예요. 세로 가로. 예, 사이즈가. 항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쓴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상 길게 놓고 써요. 이렇게. 도면을 길게 출력해서 씁니다. A3까지는 이렇게 길게 놓고 써요. 근데 A4 같은 경우는 A4는 요만하니까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A4는 세워서 이렇게 출력해서 쓰기도 합니다. A4 정도는. 예,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또 룰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도면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크기는 A 계열을 쓴다고 했으니까 이해됐고, 도면의 이제 양식이라고 하는 건 아까 여기 잠깐 여기서 본, 여기는 이제 크기를 얘기한 거고, 여기는 지금 좀 확대해서 좀 볼까요? 도면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가 약간 양식의 이제 형태를 좀 띠고 있는데요. 지금 A, B 사이즈는 A2 용지 사이즈로 이런 사이즈를 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마크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C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으면서 그 사이 간격은 5mm가 있고, 5mm가 있고 10mm가 있대요. 그러니까 C 부분이 여기가 10mm고 D가 5mm예요.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여기가 15mm 정도 튀어나왔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사이즈는 방금 말한 요 사이즈고 이런 식으로 중심 마크의 크기는 얼마로 하라 이런 지정이 이제 양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양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도면에는 사실 그런 표시를 이제 권장사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도면에는 적어도 중심 마크하고 윤곽이라고 하는 윤곽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이하고 그 다음에 도면이 실제로 그려져야 되는 영역을 구분하는 윤곽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장사항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중심 마크하고 윤곽선, 윤곽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도면을 그릴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넣고 그렸던 것 같습니다. 예. 도면 양식을 만들 때요. 우리가 캐드에서 DWT 그 템플릿 만든 적이 있었죠. 결국 그 작업을 한 게 뭐였습니까? 도면의 양식을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린 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틀을 만들었고 항상 그걸 빼가지고 썼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사실 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수험자 정보란도 만들었었고 얘는 이제 자격증 시험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표제란도 만들고 부품란도 우리 각각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맞죠? 그래서 도면에 이렇게 다 표현되는 것 모두가 다 이제 도면의 양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험자 정보라는 뭐 아시겠지만 수험자 정보라는 시험용으로 지금 우리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죠? 사실 얘는 실무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자격증 시험할 때는 반드시 이런 형태가 띄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품란이나 표제란은 물론 이 형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실무 도면에서도 표제란이라는 게 있고 부품란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많이 좀 부족하지만 도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양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면에는 그런 표시들, 그 양식 표시는 권장사항으로 표현했지만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내용까지 좀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도면들이 이제 막 갖춰지죠. 보통.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이제 이 도면을 우리가 이제 이걸 완성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기계 제도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계속 거듭해 나가면서 물론 뭐 투상부터 시작해서 단면 뭐 어쩌고 저쩌고 치수까지 쭉쭉쭉 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회사마다 어떤 도면을 그릴지 어떻게 형상을 어떤 모양을 그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에 뭐 어떤 자격 시험의 어떤 조립 도면이나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실제로 그걸 측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도면을 나열하면서 도면을 완성할 거예요. 이 도면에서는 딱 봐도 이 도면의 양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바깥쪽으로 이제 아우터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윤곽선이 있고 그다음에 중심선들이 있고 여기 하얀색 끝나는 부분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딱 봐도 종이가 끝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윤곽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표제란이 있고, 그 다음 부품란이 있고, 이거는 이제 수험자 정보란이라고 또 따로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1번 부품에 해당하는 정면도, 뭐 우측면도, 아니면 뭐 이게 정면도, 좌측면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도면에 대한 이게 정면도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어떤 요목표라는 내용도 있고요. 부분 확대도도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표면 거치기 기호도 있고, 그런 것들이 등등 보입니다. 여기 기하공차도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그죠? 당장은 이건 안 만들겠죠. 당장은 초상부터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이 이제 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짧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서부터는 예, 그쵸. 투상이라는 내용이 또 나오겠죠. 예. 뒤에 한 장이 더 남았습니다. 척도라는 부분만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칠 건데요. 좀 간단하죠. 도면에 이제 척도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척도라고 하면 뭘까요? 척도라고 하면 뭐 크기, 뭐 비율,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도면에 그려질 형상의 크기를 실물 크기로 또는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그리는 비율을 바로 척도라고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척도대로 그리는 게 그죠? 그래야지 그 형상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거잖아요. 그래서 척도라는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현척을 많이 쓸 거예요. 현척이라는 말을 실무에서는 스케일로 그렸다라고 뭐 말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는 제가 표현은 다 안 했지만 뭐 넌스케일이란 말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자, 그건 둘째치고 자, 어쨌든 스케일이라고 말하는 건 현척 즉 1대1로 그렸다는 소리예요. 실제 실물의 크기가 여기 가로 세로 100이면 100이 좀 크고요. 10이고 5라면 실제 도면에서도 10하고 5로 그렸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이제 1대1로 그렸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실물 크기로 그리는 게 바로 현척이고요. 축적은 뭐겠습니까? 물론 1대1을 요걸 말하는 거예요. 1대1. 요게 현척, 그렇죠? 실척 혹은 스케일. 자, 축척이라고 하는 건 줄여서 그렸다는 소리예요. 즉, 형상을 실물보다 작게 그린 것을 바로 축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척은 배로 그렸다는 소리죠. 즉, 형상을 실물보다 크게 그렸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대 뭐라고 써 있죠? 뭐 1대 1이던 1대 2던 2대 1이던 여기 이제 뭐 대 뭐라고 하는 의미를 A, B로 이제 좀 바꿔서 놓고 설명을 해드리면 A라고 하는 부분은 도면의 실제 길이 대, 그 다음에 여기 대, 그 다음에 형상의 실제 길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1대 1이라고 표현한 건 요거대로 설명하면 실제 형상의 길이가 1이면 도면에도 1로 표현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실척이네요? 현척이네요? 똑같이 그린 거네요? 자, 이해됐고. 만약에 1대 2로 했다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형상의 길이가 2인데 도면에서는 어떻게 그렸다는 소리예요? 줄여서 그렸다는 거예요. 이건 축척했다는 소리예요. 한 50%로 줄였다고 좀 이해해도 될까요? 2를 1로 줄였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축척했다고 합니다. 물론 표현을 1대2도 있고요. 1대4도 있고, 뭐 1대5도 있고, 1대 루트 5도 있고, 루트 3도 있고,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배척이라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요거대로 설명하면, 밑에 있는 거, 요 내용대로 설명하면요. 실제 형상의 길이는 1인데, 도면에는 2배로 썼대요. 그죠? 실제 형상이 10인데, 형상, 여기 도면에서는 20으로 그렸다는 소리예요. 2배로 그렸다는 소리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늘렸든 줄였든 간에 실제 형상이, 그죠? 가령, 가로, 세로 이렇게 볼게요. 실제 형상은 여기 배척 기준에 축적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이게 100이고 여기 50이라고 하면, 그죠? 실제 요렇다면 실제 형상은 요런데 그 도면은 어떻게 그렸다는 소리예요? 배척이니까. 여기 가로가 200이고 그러니까 요렇게 배로 그렸다는 소리로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요게 길이상으로 실제가 200이 되고 요게 100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치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치수는 실척으로 표현합니다. 즉 가로는 그냥 100이고요. 세로도 그냥 50으로 해요. 그냥 크기만 2배로 크게 그리는 게 바로 배척이에요. 사이즈는 그대로예요. 도면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이즈대로 뭐가 만들어져요?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배척으로 한다고 해서 이거 100이니까 이거 200 사이즈로 그냥 키워버리고 이거 100 사이즈로 키워버리면 제품도 2배로 커져서 나와버려요.
근데 실제 도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실제 실물은 100인데, 그죠? 실물은 50인데, 실제로 제작을 2배로 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도면의 크기만 이렇게 키웠다는 소리예요. 왜 키웠을까? 왜 키웠을까요, 여러분? 도면을 왜 키웠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도면이, 제품이 너무 작다는 소리예요. 제품이 너무 코딱지만 해서. 도면은 이만한데, A3 용지인데, 제품이 요만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만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코딱지만 하다. 코딱지는 좀 심했고요. 요만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치수 놓기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얘를 몇 배로 키워요? 한 3, 4배, 4, 5배로 키우는 거예요. 이만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얼마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5,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저는 이제 현촉으로 그리라고 많이 설명드립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배척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줄여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요 그림 아까 잠깐 보셨나요? 여기 그림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죠? 얘는 여기 어떤 일부분을 이만큼 키워서 그렸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작아서. 그 치수를 넣기가 애매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2배로 키워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아직 안 보이지만 여기는 2대1이라고 써 있어요. 네, 맞죠? 그래서 크기는 요만하지만 그림은 이렇게 배로 띄워서 배로 키웠지만 사이즈는 그대로 1대1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즈만. 다만 크기만 2배로 키워진 거.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축소도 마찬가지겠죠? 사이즈만 줄이지 치수는 줄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척도의 개념을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물론 덕택이 굉장히 많겠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투상이나 이런 걸 해가면서 그림을 우리가 캐드로 실제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1강이고요. 첫 번째 강이고 타이틀이 이제 기계제도로 제가 픽스했습니다. 1강이고 제도의 기본 이론 교육을 진행했고요. 작업 내용, 이번 작업에 설명드린 내용들 여기 5번까지 설명드렸고 내용도 간략하게 여기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됐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되겠네요. 자, 이번 강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